규모 면에 있어서 훨씬 이번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의 피해는 훨씬 큽니다. 이번에 작전의 목표를 하마스를 완전 제거하겠다라고 했는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이죠. 하마스의 배후에 있는 이란이 자기들의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나면은 대규모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재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영삼 대사입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 주 팔레스타인 대표 역임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자의 북부 지역은 거의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남부 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도는 가운데 지금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은 원래 4일간의 휴전이었고 그런데 이틀간 더 휴전을 한 다음에 휴전이 종료가 되느냐 또는 그 이상으로 또 연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측으로서는 하마스가 완전 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굉장히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작전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까 하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양쪽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협상을 한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합의가 된 것은 4일 플러스 2일, 그러니까 6일입니다. 그 6일이라는 게 아마 우리 날짜로 11월 30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과연 지금 현재 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여성과 아동인데 과연 하마스가 석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있느냐 또는 하마스가 아니라 다른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지들을 지금 현재 응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국제적인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서는 이번에 작전의 목표를 하마스를 완전 제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작전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마도 이제 하마스는 재정비할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측으로서는 휴전이 끝나고 나면은 대규모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재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관 세 사람, 예를 들면 네타냐후 총리라든가 갈란트 국방장관이라든가 할레비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마스를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 재투입을 한다. 지금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내 여론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질이 다 석방이 돼야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마스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을 재개해야 된다는 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차적인 휴전 기간이 끝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하마스 세력을 완전 분쇄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목표, 이것이 사실상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소위 말해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아마도 하마스의 지도 그룹이 다 제거된다 할지라도 그 공백을 또 다른 민중도 채워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완전 하마스 제거한다는 그 목표 자체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1차적인 목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하마스 군사 지도부, 정치 지도부에 대해서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에서는 2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작전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 4차례의 큰 중동 전쟁, 그거하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규모 면에 있어서 훨씬 이번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 측의 피해는 훨씬 큽니다. 기습 당일에 지금 1200명이 사망을 했고 240명이 지금 현재 인질로 잡혀있고 하는 이 정도의 규모의 피해는 이스라엘이 아마 과거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마스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거의 전쟁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전쟁도 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가 벌어지면서부터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고,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의 가장 지금 큰 관심사가 바로 이 전쟁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했었든 간에 이게 확전이 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질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인도적인 구호.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생필품도 없고 연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도적인 구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성명을 발표를 하고 우리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사태에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강대국들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워낙에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상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문제를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확전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마스의 배후에 있는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경우에 이제 과거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이란으로서는 이 전쟁이 나면서부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고, 그 말은 직접적인 개입을 삼가하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현재까지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흔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란의 전략에서 볼 때 중동 지역에서 이런 분쟁이 계속되어 가는 것이 자기들의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마스가 완전 제거되는 것이 이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하마스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되느냐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그냥 상황을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이란은 시아의 종주국인데 그 시아 벨트라고 해서 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지금 이라크의 다수 국민들은 시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의 일부, 이 시아 벨트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부지방에 있는 헤즈볼라 되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시아 벨트의 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란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란으로서는 이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당면한 더 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핵 무기 개발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 정부로서는 국제적인 제재로부터 빨리 피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관심사입니다. 자, 그 문제하고 또 이란의 핵 문제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더불어서 이란으로서는 최근에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다는, 그런 복원시킨다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우선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이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더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도 이란 측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개입은 상당히 삼가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확 개입을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하마스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경우 그것도 이란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변에 있는 시아 벨트 세력,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란이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란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끼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자유통항하는 것을 갖다가 딱 막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석유 수송로가 됩니다. 그걸 막는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아마 유류 파동이 다시 올 겁니다. 그 석유 파동이 오는 경우에 그 여파는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재앙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석유의 양이 국내 전체 들어오는 것의 한 70%가 아직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란이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서 그렇게 큰 시도를 할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란이 지금 처하고 있는 경제 제재 문제 이런 걸 빨리 해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핵 문제를 안고 있는데 2015년에 P5+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N 안전보장이사의 5개국 플러스 1, 그러니까 독일입니다. 이란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결과 2015년에 이란 핵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많은 정보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이란의 핵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다. 이걸 빨리 막아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란으로서는 이것 때문에 받는 이제 경제 제재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거로부터 빨리 풀려나야 된다는 것을.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원심 분리기, 그거로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 거죠. 그 원심 분리기 숫자를 제한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 숫자를 제한하자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축,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 것을 3.67%까지만 허용을 하고 보관할 수 있는 양을 300kg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해제를 언제 푸냐 하면은 15년 후, 그러니까 2030년에 푸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약 10년 또는 15년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해제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약 한 1년 정도는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서방 세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합의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걸 갖다가 파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합니다. 파기를 하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게 왜 미국 한 나라만 지금 파기를 하고 다른 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깨어져 버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거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복원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러시아를 드론 같은 것을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 문제가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협상이 재개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동 지역에 상당히 개입을 지금 현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동 정책이 상당히 긴밀하게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제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미국이 셰일 가스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 가스 생산량 세계 1위가 이제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의 석유 가스에 의존하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을 했었고 미국 병사들이 파병되었었죠. 근데 거기서 희생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 미국 군대가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으로서는 중동에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개입하던 이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서 이것을 이제 아시아로 오겠다고 해서 아시아로부터 이제 재진출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아로 재진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막아보자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대1로 중국이 상당히 확장 정책을 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부터 세력을 철수를 시키면서 아시아로 이제 집중을 하는 인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중동에서 미국의 공백이 이제 생기는데 그 공백을 누가 메꾸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중국이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오고 중국이 그 역할의 일환으로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데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앞으로 증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뭐 같은 중동 지역에 있고 팔레스타인은 아랍 민족인데 그 아랍 민족하고 유대 민족은 사실상 셈족이라고 해서 같은 어느 계열에 있는 동일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종교가 다르죠. 유대교와 이슬람이 서로 다르고 민족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사회적인 관습, 전통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양쪽 유대민족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민족을 보면은 우리하고 정서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두 민족 간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천생관계, 신뢰를 좀 서로가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페레스 평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을 보면은 지중해 변에 있는 조그만한 지역입니다. 동서로 10km, 남북으로 40km 되는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약 22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하고 국경을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집트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피신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국경만 연다면은 이집트 쪽으로 피난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남쪽으로 와서 자기 나라 국경으로 들어온다? 그것도 지금 현재 220만 명이나 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집트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민 속에 하마스 대원들이 섞여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 내에서 하마스의 활동이 높아질 거고 그게 자기들의 안보에 불안하다는 이유가 되죠. 충분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상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시나이 반도고 시나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그렇게 대규모의 시설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또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서는 이집트로서는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쉽게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집트로서는 당장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은 물론 시점이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작전을 다시 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게 한 2, 3주 정도 가지 않을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훨씬 더 긴 기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을 보고 있는데 작전을 계속 수행하는 가운데서 틀림없이 또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압력이 또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빨리 이제 좀 종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압력이 들어갈 테고 또 국제사회의 여망도 볼 때
이렇게 계속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국제적인 여론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전쟁이 종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되고 나서 이제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엑시트 전략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마스가 대부분 다 제거된다고 했을 때 그 치안 상태를 누가 담당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가자 통치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 서안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와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안보 책임은 우리 이스라엘이 져야 되겠다. 통치 문제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러할 만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자 지역을 통치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이 한다, 또는 다국적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인데 어느 방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도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간에 그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차이가 있지만은 또 거기에 서로 합쳐지는 이 공통부모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저는 활용을 해서 타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딱 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상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 무엇일까 하는 데서 우리가 매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아마도 저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쁘고 하는 거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되고, 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